그러면 이번에는 그 명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이제 문장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to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쭉 가면서 뭐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watch or play까지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된 겁니다. 물론 굉장히 쉬운 문장이지만 그러면 해석할 때 연극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연극을 보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to step 또 뭐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보호자리니까 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연극을 보는 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는 그냥 어떤 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가장 쉬워요. 그러면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서 다음 과에서 관계대명사 자세하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는 어떤으로 한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해둘까요? 그럼 연극을 보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뭐처럼 보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셔도 좋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해석해도 우리말처럼 편하게 좀 해석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r removed니까 멀리 떨어진 이런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상이냐면 정기적인 비핑과 링잉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전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일렉트로닉이 전자라는 말이고요. 밉이라는 말이 의성어거든요. 우리말에 그 삐라는 소리를 영어로 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유물돼버린 여러분은 삐삐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삐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말로 한 삐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예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호출기라는 어려운 말로 호출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게 호출하다인데 이걸 이제 옛날에 호출기를 그래서 페이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도 호출기 말고 삐삐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영어로도 이렇게 비퍼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음이거든요. 삐하는 전자음이랑 그 다음에 링잉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정기적인 소리로 떠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밑에 나와 있는 remove is re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이 re라는 접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일본 뭐가 있냐면 다시라는 뜻을 가진 r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은 뭐가 있냐면 re라는 애는 다시 말고 얘가 뒤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emove라고 쓰면 어디로 옮겨버리는 거냐면 뒤로 옮겨버리는 거거든요. 다시부터 이건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거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다라고 해서 review라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런 re 말고 re가 다시라는 뜻이 아니라 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remove라고 쓰게 되면 뒤로 옮기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뭘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걸 뒤로 이렇게 옮겨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을 옮겼으니까 얘는 옮기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하냐면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게 electronic beeping and ringing 이 제거된 또는 저것이 없어진 이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우리말로 좀 말을 좀 깔끔하게 옮기려고 제가 뭐로부터 떨어진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remote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멀리 떨어진 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역시 여기 re라는 말은 뒤라는 뜻으로 쓰였고 여기 있는 mot라는 말이 들어가서 얘가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동차를 모터스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것도 역시 움직이다 라는 뜻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remote면 뒤로 움직여 놓았다 라는 말이 돼서 멀리 떨어진 이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얘는 지금 아닌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를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부르는 영어는 없어요. 리모트 뒤에 컨트롤이라고 붙여서
그 쓰는 게 맞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만 얘기를 해요. 리모트라고 하면 그게 이제 원격 조정기를 이야기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re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까지를 주어로 꺼내야 되는 거니 여기는 지금 was가 동사가 되어서 이 위에 있는 이 줄이 전부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되는 거겠군요. 그래서 패스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패스에 목적어가 붙어 있는 거죠. 이 civil service exam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civil service 시험을 통과하는 건, 합격하는 건 was no matter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먼저 위에 있는 단어부터 보면 이 civi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시민의라고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얘는 민간인의라고 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civil이라는 말이 뭐라고 풀이가 되어 있냐면 not military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ilitary라는 말이 군대의라는 얘기니까 얘가 민간인의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civil service라고 하면 이 보통 그래서 영어 책들에 보면 시민권 아니죠, civil service 죄송합니다. civil right이라고 하면 이 단어는 발음이 참 그래요. civil이라고 이 civil right이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보통 시민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백성민자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셔서 얘 그냥 인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civil이라고 쓰면 이건 발음이 좀 더 그렇다고 그죠? 뒷단어까지 붙어갖고 이 civil이라고 쓰면 얘는 그러면 시민의 전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군대와 군대, 즉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 백성들끼리 벌이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civil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내전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다가 그래서 얘는 지금 그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얘를 만약에 civilian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명사로 민간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민봉사를 하는 시험,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소위 관리시험이 되는 거죠. 옛날 고대 중국에서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노우로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노우하고 not의 차이를 짚고 가셨으면 하는 건데, 노우는 명사를 부정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not은 동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I have no money라고 쓰면 돈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되니까 no는 뭘 부정한 거냐면 명사를 부정한 겁니다. 자, no라는 말은 명사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내용의 말을 만약에 동사로 쓰고 싶으면 동사를 부정하는 건 not이거든요. 그래서 I do not have any money라고 이렇게 써서요. 자, 위에 있는 건 have는 그냥 뒀고 그 다음에 no로 money를 부정한 겁니다. 밑에 있는 건 not으로 뭘 부정한 거냐면 동사를 부정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ot은 동사를 부정하는 말이고 no는 명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다음번 문장 또 한번 해볼까요? suggest라는 단어가 이 suggest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생각을 보여주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uggest는 보통 우리가 제안하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좀 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suggest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게 suggest예요. 그래서 얘는 끄집어내서 보여주는데 생각을 이렇게 틀틀 털어서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뭘로 하게 되냐면 말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상대에게 이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걸 suggest라고 하는 거니까 쟤는 사실은 말하다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제안하다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안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좀 어색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얘도 지금 기술이 결정한다라고 제안하는 것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그 우리말로 가깝게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어색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예를 들어 communicate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연락하다라는 말이나 전달하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encourage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 격려하다라는 말로 단어의 뜻을 고정을 시키고 있어서요. 해석해보면 격려하다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면 굉장히 엉성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라고 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encourage여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권하다고 하든지 부추긴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 해석들을 조금 편하게 바꾸어 가는 것들을 이 강의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to suggest라고 시작을 해서 제가 주어가 되는 것 같은데 suggest라는 말 뒤에 접속사가 왔으니 접속사는 다시 뭘 하나 가지게 되어 있죠? 동사를 하나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대시 가지고 있는 동사를 지나서 그 다음 동사 앞에서 멈춰야 주어가 끝나는 거겠네요. 근데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의문사가 또 나왔습니다. 접속사나 관계사 의문사는 뭘 하나씩 가질 수 있냐면 동사를 하나씩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서야 뭐가 끝이 난 거냐면 주어가 끝나고 다음 동사가 이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사는 방법을 기술이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시 제안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우리가 사는 방식을 기술이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건 쉽게 드러납니다라는 얘기죠. 뭘로 드러나냐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라는 이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 중엔 저거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뒤에 동사를 하나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 의문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사를 하나, 자기가 동사를 하나 안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전치사 설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전치사를 배울 때 이 전치사를 조금 잘못 배웠다기보다 조금 덜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치사의 뜻을 하나를 기억하고 나면 그걸로 나머지 모든 걸 해석해 버리거나 그래서 그 전치사로 이해가 안 되면 막 수거처럼 외워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전치사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면 동사 뒤에 전치사를 써서요. 이 동작의 방향을 보여주는 전치사가 있어요. 동사 뒤에 쓰면 전치사는 뒤에는 항상 뭐죠? 뒤에는 항상 명사 와야 됩니다. 명사 앞에 오는 말이라고 전치사예요. 자, 그 다음에 비형용사가 오고요. 이 뒤에도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동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비형용사가 오면 뭐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 그 상태가 이 명사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말일 때 쓰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사하고 명사를 놔서 이 명사하고 명사 간의 관계를 정해주는 말이 전치사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치사 on 같은 경우를 쓴다면 on이라는 말은 우리 이거 무슨 뜻을 갖고 있죠? on이? 우리는 보통 위에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on은 사실은 위는 아니고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접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뭔가 붙어 있는 것을 on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천장에 빔 프로젝트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천장 아래에 있지만 쟤는 under the ceiling이라고 쓰면 안 되고 on the ceiling이라고 써야 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on은요 또 뭘로도 나타내냐면 얘는 계속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계속은 부사인데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on이 접촉과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치사는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치사의 상대 개념을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그러면 on에 상대되는 전치사는 뭐냐면 off거든요. off는 그러면 접촉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되냐면 떨어져 나가는
분리 이탈을 off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또 한 가지는 계속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되냐면 중단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전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 뒤에 붙기도 하고요. go on 이라고 쓰면 이 동작을 계속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계속해, 괜찮아, 해 라는 말을 영어로 go on 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명사만의 관계를 갖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the painting 이라고 써서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the wall 하고 벽이라는 단어 이렇게 주면 이 사이에 on 이란 걸 집어넣어서 뭘 보여주냐면 그림이 벽에 붙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라는 놈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건데, 이 이제 상대 개념까지 익혀두시면 우리가 수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 중에 전치사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상대 개념을 익히면 상당 부분 많이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다라고 옷을 입다 이거 말고요. 설명이 너무 장황해졌죠. 예를 들어 동사 get을 쓰면 get이라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다가 get on 이라고 쓰면 접촉하겠네요. 그래서 get on the train 이라고 하면 기차에 오르다, 기차에 타다라는 말이 되는데 얘 기차에서 내리다라는 말을 만들려면 뭐 쓰면 되나요? off 쓰면 되는 거죠. get off를 쓰면 내리다가 되고 방향을 돌리는 걸 turn이라고 하는데요. 이 turn 내서 전기를 접촉시키면 그러면 turn on이라고 쓸 텐데 turn off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럼 오히려 떼어내는 거니까 불을 끄다 같은 이런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치사는 하나씩 나오면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작하면서 전치사가 조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전치사 중에 of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of는 우리가 보통 뭐뭐의라고 하잖아요. A, O, B라고 써놓고 얘를 B의 A라고 이렇게 해석할 때 이런 of를 A가 B에 있는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분을 나타내거나 소유를 나타내는 of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저렇게 B의 A라고 해석하지만 실은 여러분이 보는 전치사 of는 10이면 7, 8 정도는 뭐뭐의라는 of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수거처럼 외워버리게 되는데 동사 뒤에 of가 나타나면 얘는 당연히 of 뒤는 명사 오는 겁니다.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돼요. of가 가장 많은 of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리에 비형용사가 오고요. 비형용사가 오고 of가 와도 얘도 뭘 나타내는 거냐면 대상을 나타내는 거고 전치사는 하나 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써도 이때 of는 절반은 뭐가 되냐면 사실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도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나머지 요만큼 정도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부분 소유를 나타내는 거여서 이 경우만 B의 A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나오는 동사 또는 비형용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할 때 think 다음에 뭐 쓰냐면 of 쓰는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 누구누구 알아요 라고 할 때 know of를 쓰는 게 압니다 라고 하고 그 아는 대상이 뭔지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of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놈을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수거라고 그래요. 근데 수거가 아니라 of가 대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나오는 놈이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deprive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deprive라는 단어는 빼앗다, 제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빼앗다, 제거하다라는 deprive에다가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사람이 와요. 이 somebody의 약자입니다. 사람이 와서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돼요. 누구에게서 빼앗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빼앗다는 무엇을 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을 쓸 때 뭘 쓰냐면 전치사 쓰고 명사 써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을 빼앗다라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 of가 소위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러면 빼앗는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of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빼앗다라는 말에는 read라든지 그 다음에 rob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뒤에 사람 쓰고 of 명사 쓰는 형태로 대단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그러면 범죄자들에게서 빼앗는 거거든요. 무엇을 빼앗느냐면 자유를 빼앗는 거죠. 범죄자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까지가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는 거네요. 앞이 ing를 시작을 해서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동사 앞까지를 끊어서 주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 크리미널들에게서 프리덤을 빼앗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making them pay니까 페이어 대시 빚을 갚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갚게 만드는 방법이죠. 사회에 빚을 갚게 만드는 방법인데 뭐에 대한 빚이냐면 자기들의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해석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던 거에서 뺀 게 있죠. 뭘 뺐냐면 there이라는 소유격 빼버렸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them이라는 목적어도 빼버렸고 여기 있는 making이라는 놈도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게 하는데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소유격과 여기 제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를 해둘까요? 소유격하고 대명사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소유격과 대명사는 사실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데 영어라는 언어는 항상 우리말하고 다르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할 때, 야, 내가 요즘 새로 여자를 한 명 만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야, 그 여자의 직업은 뭐니? 학교 선생님이야 라고 다시요. 내가 요즘 새롭게 여자를 한 명 만나 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직업은 뭐니? 그 여자는 학교 선생님이야. 그 여자는 어디에 사니? 그 여자는 서울에 살아. 이런 찐따 같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그 여자를 빼버리고 그냥 직업이 뭐니? 어디 사니? 뭐 교사야? 그리고 서울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앞에 걸 생략하고 쓸 수 없어요. 항상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비 오네 라고 해도 되지만 영어는 raining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에 뭘 집어넣냐면 it is raining 이라는 형태로 의미가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구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즘 여자를 만나라고 하면 한국말은 그 여자라는 말을 빼먹지만 영어는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what is her job 이라고 her를 꼭 넣어서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where does she live 라고 그 여자 어디에 산이라고 꼭 넣어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법적으로 완전한 구조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문법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소유격과 대명사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해 보시면 범죄자들에게서 그들의 범죄를 빼앗는 것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 같으면 범죄자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거라고 해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역시 사회에 빚을 갚게 만듭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사회에 빚을 갚게 만듭니다라는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해석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과 대명사는 가급적 해석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근데 나는 죽어도 소유격 못 빼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들의 보다는 자기가 나아요. 자기들의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킹을 해석을 하는 건 이건 소위 우리 이 책의 뒤쪽 단원으로 가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강의 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일명 오형식 동사로 쓰는 특수 동사들은요. 이렇게 되고 뒤에 뭐 to do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동사는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게 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범죄자들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 그들이 사회의 빚을 갚게끔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한국말을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런 말들은 다 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문장 하나지만 공부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부도 잘 기억해 두시고 항상 그리고 소유격과 대명사는 좀 이렇게 빼고 해석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요? 방금 막 설명드린 건데도 악착같이 소유격이 자꾸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습관을 자꾸 의식적으로 저런 거 안 하려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take the time이라는 건 시간을 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건데
동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쭉 가서 helps까지 가야 얘가 동사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모두를 주어로 해석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의 독서에 대해 아이에게 충고할 시간을 내는 것,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단 그의라는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해도 되냐면 이게 해석의 유연함인데요. 얘를 충고할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시간을 내서 충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뭘 하나 생각을 하시냐면 영어의 주어는 우리말에서도 주어로, 영어의 명사는 우리말에서도 명사로 꼭 이렇게 똑같은 그 문장 성분과 품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 많은 비가 그 다음에 많은 비가 우리 집을 잠기게 했다라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쓰지만 한국어 문장은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오히려 많은 비가라고 하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물에 잠겼어라고 하면 훨씬 더 말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얘도 충고할 시간을 내는 것 이렇게 가도 되지만 꼭 얘가 주어는 주어로 형용사는 형용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을 깨버리면 그냥 시간을 내서 충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1과에서 준동사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명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는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서 뭐뭐 하려는,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내서 아이에게 독서에 관해서 충고를 내주는 건요. 그건 reinforce라는 말은 강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과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역시 his도 아이의라고 해석하면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건 역시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과 교육을 강화합니다 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으니까 그의라는 해석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뭐 자꾸 이렇게 얘기거리들이 많은데 help는 한번 잡고 갑시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help는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help 중에 돕다라는 뜻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help는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 동사냐면 help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직접 그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돕다라는 말이 돼요. 이때 돕다라는 말이 될 때 이 뒤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with 그 다음에 명사 이게 뒤에 붙어서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을 돕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elp는 얘가 보이지 않으면 with가 보이지 않으면 얘는 돕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help는 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 다 안 해요. 이거 하면 해석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 목적어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자주 보실 수 있어서 그래서 help with라는 놈이 보이면 그건 돕다라고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 사람만 나타나고 with가 뒤에 이렇게 생략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돕다라고 해석하지만 그 위의 경우는 돕다가 아니니까 해석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양들이 있냐면 help 다음에 이 자리에 사람 나오고요. 저 목적어 나오고 뭐가 있냐면 to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help 뒤에 뭐가 쓰이는 경우가 있냐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였는데 위에 있는 건 영국식 영어고 밑에 있는 건 미국식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쓰는지 어쨌든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도 사람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략되면 help 뒤에 뭐가 보이냐면 to 동사 원형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보는 게 그렇게 생겼죠. help 뒤에 to 동사 원형이 보이거나 또는 help 뒤에 아예 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밑에 두 가지는 얘가 생략된 모양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생략된 모양이어서 실은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 된 건데 우리 좀 전 앞에 문장에서 making 기억나죠? make 그 다음에 사람 다음 동사 원형 오면 얘는 make는 이제 사역 동사라서 to도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 오는데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지 말고.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종류예요. 여기 있는 help가. 그래서 여기 있는 help는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얘네가 이거 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생략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생략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게 helps to reinforce는 강화하는 걸 돕는다라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강화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이에게 독서에 관한 충고를 하는 건 그건 아이의 발달과 그 다음에 교육을 강화시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니 adding이라고 동명사로 주어가 시작이 돼 쭉 가다가 커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번에는 분사 구문이 아니고 커마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뭐 된 거냐면 삽입된 거죠. 자, 삽입이 되어 있고 독립이 되어 있으니 얘는 품사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가 되는 거고요. 문장을 읽을 때는 여기까지 왔다가 점프하고 이리 가면 문장이 제대로 원 구조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된 거냐면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사가 하나 삽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로 시간을 더 보태는 것, 시간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이죠. 자, 낮에 또는 하루에 추가의 시간을 더 내는 건, 시간을 추가로 더 내는 건 일단 건너뛰어 볼게요. 그 다음 is가 동사가 되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방법이라는 명사 뒤에 지금 뭐가 왔냐면 to relieve라는 부정사가 왔죠. 그러면 얘는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뭐 하려는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오네요. 당신에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을 주냐면 having much more time,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더 많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군요. throughout이라는 말은 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 내내, 온종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운데 끼어져 있는 말을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specially 특히나, 만약에 특히나 당신이 그것을 이용해서 해서 그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추가로 더 낸 시간이죠. 확보한 시간을 이용해서 do something 뭔가를 한다면 이라는 말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other than 이라는 말은 얘는 뭐뭐를 제외한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제외한 이라고 except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일보다는 다른 뭔가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직접 직역을 하셔도 돼요. 좀 자신 있으면 other than 이라는 말을 except 하나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시고 아니면 일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추가로 하루에 시간을 더 내는 건 자, 특히나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되냐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스로에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저 잘 보시면 왔다 갔다 그리지 않고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그리지 마시고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난이성까지는 받아 들어가면서 앞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읽어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장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 이 보너스 트랙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해석을 정말 편하게 해줄 거거든요.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that 생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타나는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어가 사람이 주어이면요. 사람이 주어이고 동사가 나오고 that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동안 계속 어떻게 해석해왔냐면 사람은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 한다고 동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어떻게 바꿔버리면 되냐면 이 사람의 그 다음에 생각은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팍 너무 확 나가니까 좀 그런가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서 이런 문장의 모양을 이용했을 때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think가 들어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단어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발명하다 같은 invent 같은 단어는 뒤에 that 오지 않아요. love 같은 단어도 뒤에 that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다에서 그 기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동사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해석할 때 사람의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석할 때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테크닉이겠죠. I think that 이라고 나오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이렇게 가시라고요. 내 생각에 이렇게 가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만약에 동사가 다른 게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지만 그 동사들은 그 전부 기본적으로 생각하다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한 말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다른 동사들을 집어넣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느낌은 달라져요. 어감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suggest라고 넣는 것하고 think라고 넣는 거라고 사실은 어감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적으로 뜻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내 제안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해 가시고 만약에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단어가 모르겠으면 겁먹지 마시고 전부 뭐라고 해석해 버리면 되죠? 내 생각에 라고 해석해 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는 그런데 사물주어가 나오면 사물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 이건요 무조건 여기 있는 동사의 종류 전혀 개념치 말고 개의치 말고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물에 그 다음에 의하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이건 100이면 99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얘가 월등히 편하니까. 이거 하나만 아셔도 영어 지문 읽을 때 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영어 문장들을 좀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배워 나갈 건데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못하는 문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석 못하는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해석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문장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해석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강에 계속 뭐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지문을 보고 해석하면서 방식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어쩌고저쩌고라고 제안하는 이건 정말 이상하거든요. 말도 아까 suggest 뭐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말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게다가 사물 주어인데 이게 말하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면 that부터 다시 새로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 주어는 사람의 뭐뭐는 이라고 하세요. 또는 I think면 내 생각에 I insist면 내 주장은 이렇게 가면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고요. 사물 주어가 나오면 그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사물에 의하면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가면 굉장히 편하게 가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주어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ing라는 동명사로 주어를 놓고 있군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죠. 그 동사가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makes에 가서야 동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좋은 분위기 속에 넣는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뭘로 분위기를 좋게 하느냐면 이런 그 가급적이면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들에게 농담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지 마시고 농담으로 농담하는 걸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 역시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목적격 대명사 이런 것들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사람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건 깊이 생각을 하게 하죠. 어떤 문제를
more inventively 더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라고 해석하면 우리말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think over 이라고 하면 저 문제를 좀 잘 생각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more inventively 라고 하면 inventive는 창의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요런 의미가 됩니다.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 IVE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형용사 전미사 중에 IV가 들어가면 얘가 앞에 있는 동사의 성질 성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invent를 잘하는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creative라고 쓰게 되면 create라는 동사에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가 되어서 창조의라는 말도 되지만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이라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된다고요. 얘는 형용사가 하나니까 기본 형용사도 되고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도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상하다라는 단어는 imaginary라는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maginative라는 이런 형용사도 있거든요. 얘도 곧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상상의라는 형용사가 되지만 얘는 뭐가 되냐면 상상력이 풍부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 책 공부하면서는 제가 문장 하나지만 문장 하나에서 공부할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어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편하게 잘 읽을까에 관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좀 편하게 보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밑에 단어부터 한번 풀이해 볼까요? 우리가 develop 해석을 망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머릿속에 딱 개발하다 발달하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개발하다도 되고 발달하다 발전하다 이렇게 쓸 때 이때 발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develop이라는 단어의 기본 이미지가 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발자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발자죠? 피다 발자죠. 필 발자입니다. 꽃이 피다라고 할 때 피어나는 건데 develop이라는 단어의 기본 이미지가 이렇게 뭔가가 피어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직 예를 들어 나무에 겨울 내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없다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꽃망울이 딱 맺히면서 이렇게 꽃이 점점 커져가서 활짝 피는 모습까지를 나타내는 게 develop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없던 게 생겨나서 점점 성장해서 활짝 피는 것을 develop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evelop은 개발하다라고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생겨나다, 만들어지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다도 되겠고 그 다음에 활짝 피는 건 마지막에 최대로 다 발달을 한 그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develop이라는 단어가 개발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겨나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없던 게 생겨나서 성장하고 활짝 피는 것 이걸 다 develop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evelop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사진을 인화하다라는 뜻도 develop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진을 인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이제 흑백 사진은 제 또래 사람들 정도면 인화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얀색 사진 인화지에 강강액을 발라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 군데군데가 조금씩 그림들이 막 생겨나면서 한 장이 완성이 되는데 이 아무것도 없던 하얀 인화지에 뭔가 점 같은 것들이 찍히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그거에 뭐처럼 보이냐면 develop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develop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인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새로운 봉급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새로운 봉급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새로운 봉급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옆쪽부터 가봅시다. entice라는 단어는 수험생들이 알기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주어인 줄 알고 해석을 쭉 가려고 했더니 뭐로 끊어져 버렸죠? 커마로 탁 끊어졌으니 독립을 하셨군요. 독립을 했다는 얘기는 부사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때 이 의미는 뭐가 된 거죠?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하여가 된 거니까 해석할 때 단어를 모르면 entice 하려고라고 읽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게 읽는 훈련을 하시면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단어가 딱 놓여야 되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은 단어를 약간 위치를 옮겨도 되죠. 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고 해도 되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라고 해도 되잖아요. 돌아다녀도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영어는 절대로 못 돌아다니거든요. 항상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그 자리에 자리값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water 이렇게 시작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물은 이라고 시작해야 되지만 I water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물 주다라는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자기가 활용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entice 하려고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경험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노동자들을 entice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entice 하려고 the company가 회사가 새로운 봉급 체계를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for worker 이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봉급 체계를 만들어 냈는데 어떤 이라는 말이 됐네요. 어떤 봉급 체계를 만들어 냈냐면 이익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조합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봉급 체계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저기 met이라는 말은 meet의 과거잖아요. 얘가 만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채우다,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언은 조합인데 여기서는 노동조합이 되는 거겠죠? 왜 우리도 조합이라고 하면 협동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협동조합, 뭐 생활조합,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동조합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꼭 앞에 뭘 붙여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협동조합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뭐 우리 조합에서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얘는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레이버 유니언이 노동조합인데요. 이렇게 레이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니언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당을 정치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political party라고 쓰는데 이 party라는 말이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꼭 정당이라는 말을 우리도 정당이라고 하지 않고 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얘도 이거 빼고 쓰기도 하거든요. 야, 요거 나온 김에 파티라는 말이 원래 무리, 일행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거 하나 알아둘까요? 그래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celebration party인데 celebration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파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식당 갔는데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이세요?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 모여있는 모임이나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번 강조하는데 지금 배운 게요. 자리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디벨롭의 단어도 배웠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장마다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잘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목표로 만든 강좌이긴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해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 잘 챙겨 두시고 여러분 걸로 그 다른 문장을 적용할 때 잘 이렇게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ntice라는 단어는 그래 놓고 나니까 해석이 되죠. 뭐 하는 거겠어요? 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이런 노동자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스카우트 하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entice가 유혹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문장을 잘 알면 나머지 문장들이 해석이 잘 되면 단어 하나 정도 모르는 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엔 9번 문장 한번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ly는 부사죠, 그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ly는 형용사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냐면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요.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friend라는 친구라는 단어에다가 ly를 붙이면 friendly라고 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로 친구 같은, 친구의, 그 다음에 다정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단어 world에다가 그 다음에 ly를 붙이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세상의라는 단어도 되고, 그래서 속세의라는 이런 뜻이 돼서 세속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서 time이라는 명사 뒤에다가요, time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지금 뭘 붙였냐면 ly를 붙였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시간에 맞는 이라는 말이 돼서 우리말로 하면 시적절한 이런 정도의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to make로 시작해서 주어인 줄 알았더니 가다가 뭘로 끊어졌어요? 커마로 끊어져서 쟤는 독립된 부사죠.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뭐 하려고 라고 하면 되네. 그러면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정책과 관련돼서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사람들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시적절한 그리고 편견 없는 정보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장 해석해 보죠. challenge라는 단어는 도전하는 거죠. 어떤 그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다 challenge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생각에 맞서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전통적인 생각에 덤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컨벤셔닝이래. challenging이라는 말은 뒤로 가다가 커마가 나오니까 쟤는 지금 동명사로 주어로 쓰인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냐면 분사구문이 된 거죠. 그래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에 맞서서 이 유럽의 과학자들이 했죠. 뭘 했냐면 아주 과감한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daring이라는 형용사는 과감한이라고 해석하고요. 이 conduct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도록 배우냐면 행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좀 웃기는 게 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라고 써놓는 좀 웃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엇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컨덕트는요. 그래서 뒤에 과감한 실험을 했다라고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행하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게 어이없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0개의 문장까지 요 앞쪽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